셋. 안녕하십니까, 이준 조은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랍다의 김인섭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현장들 소개를 드리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많이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좀 극명하게 갈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시세가 우상향을 한다 이런 거는 변함은 없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봤어요. 물론 이 잠실 마이스를 비롯해서 GBC 센터가 생기는 요 공간 자체가 한 59만 평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라브리칠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이끌어 나가는 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가 수혜를 받는 단지다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새롭게 바뀌는 인프라들을 누리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건 틀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쪽 시세가 뛴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GBC 개발부터 시작해서 민간 사업체가 주도한 개발하는 계획이에요. 대기업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땅이나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갖는 것도 대기업의 사업성 중에 하나거든요. 개발 계획이 된다면 토지 가격대가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세 차익은 생각할 수 있겠다. 현대자동차가 여기 이제 GBC 개발을 하면서 많은 사업부들이 이쪽으로 실제로 이동을 할 거고 이 주변을 엄청나게 개발이 될 겁니다. 라브리치를 매입했을 때 금액보다 주변 시세들이 약 50%가 이미 반등이 한 상태예요. 매입 당시보다는. 저는 그 부분에 좀 좋은 투자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는 편이거든요. 저는 좀 그거랑 달랐던 게 주변에 시세 차익 정도가 50% 정도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새롭게 바뀐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라브리칠 계약을 하신 계약자분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인프라를 누리실 만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분들이 직접적인 보는 혜택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시세를 선도할 만한 단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가격적인 면에서도 차후의 시세 차익을 많이 보기는 조금 힘든 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라브리칠이 최근에 들어서는 하이퍼엔드랑은 조금 차별화가 됐어요. 최근에 트렌드는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남들 눈에 띄면서 단지 내부에 들어갔을 때 보안성이 좀 좋은 그런 단지들이 하이퍼엔드로 많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치제로서의 가능한 기능도 갖고 있는 그런 하이엔드 주택들이었죠. 라브리치는 오히려 큰 대로변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분양을 받으신 분 일반 계약자들은 저희가 잘 모르긴 하지만 누구나 아실 만한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이 여기 계약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오픈을 해드리지 못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슈퍼스타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그 시세를 올려준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 단지를 좀 주목하게 이슈화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계셨던 브라이튼 M40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저는 가장 비교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페라 한강입니다. 아페라 한강이 준공 전까지만 해도 사실 마피 호실도 있었고 분양이 완벽하게 다 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이엔드 주택의 미분양과는 마피 개념이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일반적인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조금 줄면서 천천히 파는 것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규모 단지 미분양과는 정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아파레 한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마피가 뜬 것까지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 그런데 장윤정 씨를 필두로 해서 BTS 제이홉이라든지 김고은 씨 들어와 있고 공유 씨까지 기사화가 되면서 그냥 연예인들의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나인원 한남을 잇는 용산에 들어온 연예인 아파트가 되면서 상당한 이슈가 됐고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기 때문에 라브리칠도 준공이 되면 분명히 기사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이슈되는 단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되면 GBC가 이제 착공이 들어갔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강남의 패권이 삼성역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개발 계획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면적에 대단위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청담 룰렐이랑 홍실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도 이제 뭐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곧 이제 준공이 될 건데 이 주변이 조금 탈바꿈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삼성동이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투자적인 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여기가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거나 그대로 머무르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건 확신합니다. 물론 GBC 센터를 비롯해서 국제 교류 복합 지구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에 따라서 올라가긴 할 건데 제 생각은 시세를 선도하는 곳이 된다와 인프라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주변 영향을 받아서 동반 상승이 될 것이다. 요 차이인 것 뿐인 거거든요. 네. 물론 전통의 강자인 청담동 압구정 요것도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고 네. 홍동 쪽이라든지 용산 쪽도 지금 서서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의 대장은 사실은 삼성 아이파크가 대장이긴 합니다. 네. 이제 청담 레일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랑 같이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구별해서 봐야 될지는 저는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는 특별한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0세대, 300세대 이상이 들어갔던 뭐 아이파크 삼성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시세를 좀 선도하는 그런 단지다.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입지,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성, 학군, 역세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괜찮은 사업지고, 그와 더불어서 뭐 소재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고 좀 안정적인 사업이고 본PF 전환이 끝났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슈가 있을 게 없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제 계약도 대부분 다 완료가 돼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잔여호실들도. 잔여호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 주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투어를 돌아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라브로 27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 갤러리 예약 방문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